네, 안녕하세요. FP 성공 전략,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팽수가 이제 종 칠 때가 엊그제가 됐는데 벌써 2월이 됐어요. 네, 이렇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갈 때일수록 또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네, 오늘 좋은 성과 내보도록 다 같이 파이팅 하시고 이달의 키워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의 키워드는 점차 안정화되는 인슈어테크입니다. 그러니까 인슈어테크라는 어떤 이 신조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뜻의 인슈어런스와 이제 기술이라는 뜻의 이제 테크놀로지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이게 신조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어떤 인공지능, 뭐 나름대로 어떤 첨단 기술들을 통해서 보험 서비스를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나오는 기술인데 이 인슈어테크는 작년에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급속도로 발전을 했었고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됐던 이제 인슈어테크 서비스들이 점차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슈어테크는 계약이나 어떤 청구, 내용 점검, 내가 할 수 있는 이제 보험 업무를 거의 80% 이상 뭐 핸드폰 하나, 그다음에 내 손가락 하나면은 다 점검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게다가 이런 단순한 정보 제공 시스템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뭐 AI가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로봇이 등장을 해서 이 고객한테 가장 필요한 어떤 정보라든지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업무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로봇 그 상담 업무 RPA 기술이 도입이 된 후로부터 어떤 그 보험사에서는 평균 업무 속도가 51%나 향상이 됐다고 해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런 편리함이 물론 큰 도움이 됩니다.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FP들이 이런 시장 흐름을 잘 읽지 못하면 도태되거나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연구원 소비자 자료에 따르면 설계사가 이제 지인이어서 가입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었어요. 근데 2019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3.1%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3.1%의 고객만이 이 설계사가 지인이기 때문에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높은 비율의 이제 가입의 이유가 37.1%는 7%의 소비자들은 상품 경쟁력을 판단해서 가입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흐름 자체가 인슈어테크가 발전을 하면서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인데 고객이 이렇게 점차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보에 능동적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죠. FP들이나 이제 보험 전문가, 금융 전문가라면 이런 시장 흐름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개개인의 조금 더 깊이 있고 경쟁력 있는 컨설팅을 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좀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 다음은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지표 동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이율이 상승한 회사들도 몇몇 보입니다. 가장 높았던 IBK 생명은 2.68%로 이제 동결이 됐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삼성, 교보, 하나는 2.52%로 이율이 오히려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AB의 생명은 2.33%로 비교적 낮은 이율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보겠습니다. 삼성화재는 1.95%로 지난달과 이제 동결이 되면서 비교적 높은 이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롯데손보와 현대해상, DB손보는 1.85%로 소폭 하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이제 전월 대비 48.2%가 상승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작년 8월 이제 하락세 이후에 꾸준한 이제 성장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렇게 이제 꾸준한 성장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은 2%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0.8%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제 무역 갈등도 종결이 됐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꾸준한 성장으로 좀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고, 게다가 요즘에 또 이제 우한 폐렴, 이게 좀 많이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다우존스 지수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358.54%포인트가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또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 속에도 0.57%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기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좀 괜찮다고 보이고요. 다음에 이제 상해 지수 보겠습니다. 우한 폐렴 소식 이후에 아직까지는 어떤 단기적인 충격에 그칠 거라는 분석이 좀 대체적입니다. 전월 대비 5.35%포인트가 하락은 했지만 대부분이 이제 항공이라든지 여행, 뭐 음식, 카지노 이런 산업 주가가 이제 하락이 되었고, 뭐 샤오밍이나 뭐 알리바바 이런 이제 우량 기업들은 타격이 크게 없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다음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제 좀 우한 폐렴에 대한 영향이 좀 있는데, 그 때문에 소폭 상승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연초에 고조됐던, 게다가 이제 미국과 이란과의 어떤 군사적인 긴장도 있었고, 지난 14일에 115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지난 21일 종가 기준으로 1167원을 찍은 뒤에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미 달러와 강세가 나타나자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한국은행 기준금리 보겠습니다. 1.25%로 작년 이제 10월에 0.25%가 하락이 됐었죠. 그 이후에 이제 동결이 계속되고 있는데, 금융시장에서도 지난해 금리 인하를 거듭 이제 단행한 만큼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최근 이제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됐고, 이런 금리 동결이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중은행 금리 보겠습니다. 일단 정기예금부터 볼 텐데, 역시 이제 카카오뱅크의 정기예금이 가장 높은 3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리를 주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대구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나은행 정기예금이 높은 이유를 주고 있습니다. 정기적금을 한번 볼까요? 정기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은행들이 가장 높은 이유를 주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 이제 일코노미 스마트 적금이라고 이제 국민은행에서 나온 적금이 있습니다. 일코노미면은 이제 1인 가구죠.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이제 우대 금리를 주는 이제 이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해가지고 나오는 어떤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도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재무상담 레시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입니다. 나를 위한 이제 인생 금융, 건강 생애 간병 자산 챙겨야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어떤 나만을 위한, 방금도 이제 보셨겠지만 일코노미 뭐 이런 단어들도 이제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를 위한 금융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 1인 가구는 598만 7천 가구로 전체 2011만 가구 중에 가장 큰 비중인 29.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구 중에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많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처음 이렇게 역전을 한 건데, 게다가 소비 형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의 가치를 자신에게 집중을 시키는 그런 현상이 어떤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대에 이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고 행복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3040 포미족이 또 등장하고 있고, 은퇴 후에 자신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5060 그레이네상스족이 또 대세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신조어들은 다 나를 위한 소비 습관을 이제 뜻하는데, 이처럼 이제 달라진 인구 구조와 소비 형태 보험에서 소비 형태는 이런 보험에서도 많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인생의 이벤트들에서 대응하는 정통적인 보험 방식에서 역할을 넘어서 이제는 현재와 미래의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준비 자산에 대한 플랜이 점차 변화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셀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셀프 부양이라 그러면 어떤 간병보험이라든지 치매보험에 대한 그런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거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졌습니다. 게다가 연금이라든지 장기저축 같은 경우도 지금 저금리 시대에 맞물려서 이 관심도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소비자 트렌드와 심리 트렌드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개개인의 맞춤, 어떤 세련된 컨설팅으로 개개인의 보장자산과 어떤 저축자산을 만들어주는 그런 FP들이 돼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레시피 보겠습니다. 흡연자의 보험료 차등 검토. 실손보험 비급여 이용 많으면 할증 추진인데요. 앞으로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이제 미국 등 어떤 선진국들처럼,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들처럼 보험료 산출 단계 때부터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좀 구별해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난 11일에 선진국들처럼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사망률 통계를 이제 내기를 시작을 했고,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어떻게 차등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왜 이렇게 생기려고 하냐면, 실제로 비흡연자의 위험도를 이제 1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흡연자의 사망 위험도는 164%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높은 사망 위험도를 더 내고 있고요. 질병 입원 위험도가 154%, 질병 수술 위험도는 141%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어떤 그런 통계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들도 점점점 정보에 능동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통계가 나올수록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 점점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실손의료비 차등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 의료 이용량이 많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좀 더 내거나 덜 내는 방법으로 이제 좀 개선이 되려고 하는데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받으시는 분들이 또 많이 받게 되고 안 받는 사람은 또 많이 안 받게 되기 때문에 도수치료가 이제 특약으로 빠졌던 것처럼 점점점 이렇게 실손의료보험도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인이나 어떤 할증 제도가 도입이 되면 예전 실손이나 표준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점점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질 거고 어떤 갱신폭에 대한 차이도 점점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제 실손보험도 직전 이제 2년간 보험료 청구가 없으면 보험료를 10% 인하해주는 그런 할인 제도를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정보와 통계의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점점 이제 개인마다 효율성 좋은 방향으로 제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우리 FPD도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되겠죠. 네, 세 번째 레시피입니다. 건강보험료 불만 급증, 민원이 이제 많이 1억 5천만 건으로 최다라고 이제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은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민원이 역대 최다 건수라고 합니다. 1억 5천만 건으로 이제 집계가 됐다고 밝혔는데, 이거는 이제 직장 가입자가 은퇴 후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어떤 이제 납부에 대한 보험료 자체가 이제 급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50% 반반 이렇게 이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는데 지역 가입자로 변환이 되면서 내 소득뿐만 아니고 어떤 재산에 대한 점수까지 붙으면서 그리고 50%가 아니고 100% 부담을 하면서 내야 되는 보험료가 이제 급증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건강보험료는 점점점 많이 거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령화가 이제 급증이 되고 있고 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거둘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 의무죠. 국민의 의무이고 건강보험 제도라는 거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FP의 입장에서는 이런 고객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에 좀 대비를 시켜줘야 되는 어떤 의무도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측정되는 이제 건강보험료를 어떤 장기저축의 이자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해지를 시켜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건강보험료를 비과세 이자 소득이라든지 배당 소득으로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인지를 시켜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점점 많이 오르고 있다고 체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미리미리 이제 비과세 자산을 준비하셔라. 이런 말씀은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FP를 위한 더 친절한 경제. 오늘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는 게 있죠. 이 실손의료비인데, 이게, 다들 어떤 건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알면 알수록 어렵습니다. 바뀌는 것도 너무 많이 있고, 그래서 현재 이 실손의료비를 기준으로 평소에 이제 헷갈렸던 부분이라든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 CNBC의 원스톱 재무상담의 김태형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실손의료비가 상당히 이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그죠. 네, 이렇게 좀 헷갈리시는 FP님들도 많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실손의료비가 말이 많거든요.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과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좋고 나쁘고 이런 거에 대한 분별성이 좀 없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좀 여쭤보고자 하는데, 일단 이 실손의료비 보험이 어느 보험사에서 가서 가입을 하더라도 보장 자체는 지금 똑같은가요? 예전 실비는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지금 네. 현재는 이제 실손이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느 보험사에서 가서 가입을 하든 보장의 한도나 비율, 범위 등이 다 똑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해마다 보험사마다 이제 보험료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험료가 당장 저렴한 회사보다는 처리가 좀 빠르다던가 아니면 친절한 보험사 아니면 내가 좀 익숙하게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의 실손이 좋은 실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보장 자체는 현재 기준으로는 다 똑같긴 한 거고, 그렇죠. 대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서비스적인 부분이라든지 처리 속도가 좀 빠른 보험이, 실손보험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실손보험이 이제 계속 오르게 되고, 어떤 실손보험은 좀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제 갱신이 되면서 금액이 오르는 실손보험도 있고, 좀 내리는 실손보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죠.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도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가입한 시점에 따라 실손보험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 첫 표준화 전에 실손이 있고요. 그다음 표준화 후에 3년짜리, 그다음 표준화 후에 15년짜리, 그다음에 신착한 실손 이렇게 4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리고 뭐 비행기 좌석으로 좀 예를 들자면 우리 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뭐 비즈니스, 그다음에 이코노미가 있는 것처럼 네. 여기에 비유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퍼스트 클래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을 우리가 표준화 이전 실손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실손이 비갱신 상품도 있었고 뭐 입원비가 1억 한도의 100% 보장, 뭐 통원 약제비도 50만 한도의 자기부담금 5,000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편 80% 보장짜리도 있었고 뭐 해외 의료비를 보장해 준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보험사마다 한도나 보상 범위가 전부 다양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비즈니스 2009년 10월 달에 표준화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전 보험사의 보장이 다 동일하게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3년 4월까지 판매가 됐는데요. 이때는 이제 입원비가 90% 보장, 통원도 10,000원에서 20,000원 공제 후에 최대 250,000원까지 보장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시적 비즈니스라고 하는 실손이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요. 13년 4월부터 17년 4월까지, 그러니까 4년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이때는 급여에 대해서는 90%나 80%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었고, 비급여는 이제 80%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단위로 보험료 갱신되는 걸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15년 만기라는 제약 조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다 이때 당시 15년 뒤에 그 당시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으로 바뀐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15년 보통 이제 저희가 보면은 15년 만기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15년 되면 이제 보험이 계약이 끝나버리는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재계약 의사를 표시를 하면 연장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신 거네요. 그죠. 만기라는 뜻이 이제 보장이 끝난다는 뜻은 아니고, 네. 이제 그 보장의 범위나 현행 판매되고 있는 실손으로 변경된다는 뜻이지, 기존에 병력이 있어서 가입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 병력이 있으셔도 그러니까 전환이 이제 가능하다. 그죠. 네.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코노미, 네. 17년 4월부터 지금 현행까지 판매되고 있는 실손을 신실손 또는 착한 실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도수치료, MRI, 비급여 주사 특약을 주사를 특약으로 분리해서 최대 30%를 자기 부담하는 걸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특약을 이제 유지를 해도 되고 빼도 되는데 빼는 경우에는 최대 뭐 10%까지 보험료가 또 저렴해집니다. 이 또한 이제 15년 갱 시점에는 판매되고 실손으로 바뀐 건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그 좀 쉽게 말해서 예전 거는 보장 자체는 좀 좋을 수는 있는데 좀 효율적으로 이제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갱신되는 폭 자체가 좀 크고 지금 거는 보장이 조금 작아지는 대신 금액 자체가 좀 저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을 80% 보장을 받는 실비든 100% 받는 실비든 100% 받는 게 이제 좋을 수는 있어도 병원을 좀 잘 안 가는 사람들이면은 그래도 돈을 적게 내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좀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좀 맞을까요? 그죠. 뭐 이제 어쨌든 내가 병원을 잘 안 가는데 예전 실손을 갖고 있으면 이제 보험료 인상폭이 굉장히 커지니까 네. 불필요하게 지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 이제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제 지금은 병원을 잘 안 가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보장의 범위도 이제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자기 부담금이 10%는 20%든 그러니까 이번 보장이 90%든 80%든 입원비의 자기 부담금은 최대 200만 원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기 부담금이 10%나 20%의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동일하게 보장을 한다는 뜻인데요. 이걸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근데 90%짜리 실손을 갖고 있으면 10%만 내가 내면 되니까 100만 원을 낼 거고 80%짜리 실손을 갖고 있으면 20%인 400만 원, 200만 원을 내실 텐데 네네. 병원비가 1,000만 원단위가 아니라 2,000만 원이 나왔다고 예를 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90% 실손을 갖고 있든 80% 실손을 갖고 있든 내가 부담 금액이 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똑같이 1,800만 원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죠. 자기 부담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담 10%, 20%에 대한 건 뭐 이제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건강하신 분들은 뭐 조금 저렴한 실비로 갈아타시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또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 실손의료비가 이제 계속 갱신이 또 이제 되면서 금액이 이제 올라갈 거고, 연세가 있는 분들은 실손의료비를 납입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죠.
거죠. 근데 무조건 이 실손 의료비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점점 비싸지더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맞는 내용일까요, 요거는? 뭐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정도로 보장이 굉장히 넓은 보험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유지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문제는 보험료잖아요. 그렇죠. 네, 이전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부담을 느껴서 이제 유지를 고려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보장이 좀 좁아지더라도 이제 현재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 현행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셔서 최대한 좀 유지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손 의료비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네. 실비를 좀 대신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플랜이나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손 의료비 지금 당장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앞으로 실손 의료비가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실비를 대신해서 준비를 시켜드릴 수 있는 플랜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결국 실비를 유지할 수 없는 시기는 이제 보험료 인상폭이 높은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네. 이때를 대비해서 좀 미리 납입을 끝낸 진단금이라든가 수술비 같은 거를 좀 준비해 놓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아무래도 미리 납입이 끝난 진단금 또는 수술비가 있으면 네. 뭐 실손을 전적으로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손의 부재로 인한 이제 의료비 부담을 좀 일부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수술비라든지 좀 미리 결국에는 준비되어 있는 어떤 진단비나 그다음에 병원비를 좀 많이 차지하는 수술비 정도가 실손 의료비를 좀 대체할 수 있는 플랜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아무래도 네. 뭐 실비가 감기나 두통 때문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큰 비용, 뭐 수술비라든지 이런 진단금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실손이 없어지더라도 이런 수술비나 진단금을 가지고 있으면 병원비의 많은 부분을 좀 해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실손 의료비 자체가 좀 필수적인 거지만 어떻게 보면 예전 거에 비해서 좀 장단점도 있고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헷갈리거나 체크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SBS CNBC 원스톱 재무상담의 김태영 전문가가 아주 상세하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월 경제 브리핑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뭐 전염병이다 뭐다 그다음에 이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일하시기 조금 이제 활동도 많이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또 파이팅 해야겠죠. 몸 관리 잘 하시고 2월 한 달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